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디 좀 잘 보이시나요? 여전히 지금 이게 햇빛에 좀 조명에 좀 반사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잠깐만요. 모드를 바꿔보자. 자, 안녕하십니까, 송진혜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좀 방침을,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고 제가 방침을 정했는데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라이브로 해보려고 하니까 뭐 인터넷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데도 많고, 그래서 영화들을 가령 이 영화가 오늘 개봉했는데 오늘 얘기하지 않고서는 절대 못 넘어가는 영화다 그러면 제가 라이브로 얘기를 하고요. 시사회로 본 영화들 같은 경우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대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럴 경우는 라이브로 좀 시간을 좀 두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누가 알기나 할까요? 알 바 아니니까요. 자, 오늘 할 얘기는 아까 영화 예고편 잠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틀 포레스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만화가 원작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두 개의 작품으로 선을 보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임순대 감독이 이번에 리메이크를 해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기대 반 설렘 반이었던 작품이었죠. 아무래도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작품들, 일본 문학들을 리메이크 하려다 보면 글쎄요, 원작에 가깝게 과연 재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죠. 지금 상영 중인 영화 골든 슬럼버 같은 경우 관객분들은 실망하셨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원작을 안 봐서 그래서 그럴까요? 그 원작 소설이라든가 원작 작품 제가 안 봐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저는 괜찮았는데, 근데 뭐 사람들마다 성향이 틀리고 그런 생각들이 틀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뭐 이해해야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니까요. 자, 리틀 포레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영화에서는 3명의 젊은 청춘들이 나옵니다. 뭐 물론 그보다도 더 많이 나오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이 3명의 주인공이니까요. 우리 주인공 혜원이 등장하는데요. 혜원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친구였죠. 간간히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뭐 나름 뭐 집도 있고, 물론 뭐 전셋집이 되나 월세집이 되나 하여튼 집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썩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오래된 그 도시락 음식, 물론 자기가 이제 일하던 편의점에서 사왔던 도시락이겠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시락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을 시키죠. 폐기 처분을 시키면 또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것도 먹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폐기 처분된 도시락을 한 입 물자 말자 렉 하고 뱉어버리죠. 그만큼 삶은 눅눅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회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은 먹기 위해 고향에 내려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먹기 위해, 살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죠. 회원처럼 도시에서 살다가 이 귀농을 온 제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죠. 그러나 제아 역시 이 도시 삶에 지쳐버렸고 직장 상사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들, 성화들에 못 이겨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은숙은 이 지방의 농협에서 근무를 하죠. 그렇지만 나름 아마 세 친구 중에는 돈을 잘 버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역시 삶은 눅눅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는 계속 진상을 부리고 있고 이 도시에서 이 농촌에서 벗어나고 싶은 오히려 거꾸로 이 은숙은 이 농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촌동네 같은 농협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농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사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것도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세 친구들이 나와요. 결국은 뭐 사는 게 지치고 힘들다 보니 두 친구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먹고 자고 지내기로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고요. 일본 버전도 뭐 별다르진 않습니다. 일본 버전도 뭐 그래봤자 주인공이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라는 차이 말고는 없죠. 어차피 이게 이 작품이 일본 작품이 원작이니까요. 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원래 혜원은 이곳에서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죠.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으시면서 아버지를 요양하기 위해서 요양차 이 시골로 내려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데 혜원은 뭐 농담반 지다바루로 혜원의 엄마가 그랬겠죠. 자기 인생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자기 인생을 좀 뭐 살고 싶다. 아마 혜원이 그랬을 거예요. 그건 혜원의 엄마가 그랬던 게 아니라 근데 엄마는 그냥 그 말을 그냥 웃어 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진짜 엄마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혼자가 되고요. 대학 시험을 보고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고 대학교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 시골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되고 다시 이제 그게 좋았던 싫었던 간에 다시 이 시골로 어쨌든 돌아오게 되죠. 시골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가 이제 혜원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음식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었던 음식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저도 배춧잎으로 봤는데 이게 아마 봄동이었을까요? 봄동인 것 같기도 하고 배춧잎 같기도 한데 얼어붙은 배춧잎이랑 파를 준비해서 썰어가지고 김칫국을 만드는 장면. 김칫국 어떻게 보면 정말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을 때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벌써 군침도네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미료는 소금이나 몇 가지 없고 집에 김치 조금씩 김치 조금 있고 그냥 물 많이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음식이란 건 김칫국 정도였을 겁니다. 김칫국을 시작으로 슬슬 이제 메뉴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메뉴들이 등장을 하고 혜원은 이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냥 잠시 이곳에 있기로 했던 계획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점점 봄, 여름, 가을, 겨울. 처음엔 이제 겨울로 시작했다가 점차 계절이 바뀌고 겨울,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죠. 혹시 영화에서는 많은 음식들을 보셨는데 혹시 이제 저는 미리 봤으니까 혹시 시사회로 미리 보신 분들이라면 혹시 기억나는 음식 있으세요?
음, 물론 일본 원작이랑 비슷하게 구사한 뭐 음식들도 뭐 있죠. 뭐 오코노미야키인가요? 그것도 뭐 등장을 하고요. 일본 원작과 똑같이 등장하는 한국 음식들도 꽤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워낙 이 작품은 이제 한국 작품이니까 일본적인 뭐 느낌 뭐다. 우리나라에선 나토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없던가요? 몇몇 없는 일본 원작과 없는 작품들 좀 보이시죠? 제가 혹시나 해서 일본 원작의 좀 예고편도 좀 같이 좀 틀어놓고 있는데 일본에서 먼저 개봉됐었던 리틀 포레스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 일본 버전이나 우리나라 버전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음식의 구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의 길이 이렇게 이제 삼색 케이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색 떡 케이크가 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스타. 저는 1편에서 여기서도 파스타가 나오죠. 저는 우리나라 원작에서 우리나라 리메이크 버전에서 나왔던 꽃잎 파스타도 이상적이었거든요. 꽃잎으로 파스타를 만들기에는 조금 좀 뭔가 언밸런스한데 그게 되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잖아요. 꽃잎 파스타도 등장하고 뭐 많은 음식들이 등장해요. 이제 보이시죠? 꽃잎 파스타. 아시다시피 이 작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원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모리 주니치 감독이 만들었던 1편은 2014년 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2015년 개봉이 되었고요. 1편에서는 이 회원 역할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하시모토 아이입니다. 우리에게 뭐 기생수라던가 몇몇 작품을 통해서 좀 알려진 배우죠. 상큼하지만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큼한 배우죠. 최근에 뭐 아름다운 별이라던가 파크, 해피 버스데이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꽤 알려진 배우이죠. 이 작품도 맞아요. 이 작품도 카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데 이 작품도 떠오르실 거예요. 맞아요. 이 작품도 있었죠. 구도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결국은 먹고 만나요. 음식을 만들고 먹고 생활의 터전을 점점 갖는다는 거. 어머니의 가출도 이 이야기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머니는 왜 가출했는지 끝까지 얘기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이제 국내판에서는 딸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딸이 왔을 줄 아마 혜원의 어머니는 혜원이 왔을 거라고 짐작을 했는지는 몰라도 편지를 보내는데 그냥 감자빵 만드는 그 레시피가 담긴 쪽지 편지만 딸랑 하나 보냅니다. 참 이게 엄마인지 매정한 매정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혜원의 성격이나 혜원의 엄마의 성격을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혜원 역할을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혜원 역할에 해당되는 이 하시모토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자 잠깐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아에 해당되는 역할 유우타 역할로는 미우라 카사히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회원의 친구죠. 농협 친구로 등장했던 갑자기 또 인터넷이 안 열리네. 자, 은숙에 해당되는 친구가 이 키코 마초카 마유라는 배우가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가출한 엄마죠. 가출한 엄마 역할을 맡았던 사람 혜원의 엄마에 해당되는 이제 후루코죠. 히시미라 카렌 우리나라에서 문소리 씨가 맡았던 역할이죠. 하여튼 뭐
이 구도라던가 심지어 뭐 우편 배달부가 등장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버전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편 배달부에 해당되는 그 장면이 많지는 않거든요. 집배원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원상 씨가 이제 참 두 커트 나오셨나요? 두 커트 나오고 끝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원상 씨가 이제 나오죠. 근데 일본 버전은 꽤 우체부가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은근슬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사실 이 영화에선 줄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영화 일본 원작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먹고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 오히려 이 귀농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리틀 포레스트는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새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힐링이라던가 욜로 열풍이 불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음식을 만드는 뭐 리얼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들, 뭐 효리의 민박이라던가 윤식당 같은 프로그램들이, 윤식당, 뭐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리틀 포레스트는 새로운 영화가 아니다. 어차피 한국 관객들은 윤식당을 보고 삼시세끼를 보고 효리의 민박을 봤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집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 빡빡한 농촌에서 사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뭐 농촌으로 귀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현실은 왜 그렇게 환상적이지는 않죠. 물건을 음식을 야채, 채소나 이런 거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환상에만 쫓다 보니까 결국은 귀농에 실패해서 다시 오도 가도 못하는 정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귀농에 성공하는 또 확률도 높지도 않고요. 귀농을 또 할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리틀 포레스트는 결국 이 청춘에 대한 얘기예요. 뭐 일본 버전도 그렇지,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 청춘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이 청춘에 대한 희망을 좀 이야기하는 영화라는 점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버전이 더 청춘에 대한 응원을 그런 부분을 그런 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의 감독이 임순례 감독이라는 점. 임순례 감독은 뭐 아시다시피 좀 새 친구라는 작품으로 아주 뼈 있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슬프고 이 지독한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우중산책이 데뷔작이죠. 우중산책으로 임순례 감독은 1994년 우중산책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 1996년 아시다시피 새 친구, 그리고 황정민 씨가 유승범 씨를 알리게 된 영화죠. 와이키키 브라더스로 다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순간, 그리고 조금 좀 애매했었지만 역시 이 영화도 좀 저는 괜찮았거든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방법, 그리고 이 영화도 꽤 논란 많았죠. 남쪽으로 튀어 등의 작품들을 감독을 했었고요. 리틀 포레스트도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순례 감독이 이야기하는 그동안 얘기했던 영화들과 상당히 많이 관통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거든요. 일본 버전을 저도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도시의 모습들을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비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혜원이나 재하가 왜 이 농촌으로 왔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일본 원작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원작 같은 우리나라 리메이크 버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컵밥을 먹고 있는 회원의 모습이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와서 도시락 한 입 먹고 뱉어버리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삶 속에서 인공적인 빌딩 숲을 지나서 인공적인 기계 바코드 뚝 삑삑 찍고 무심한 표정으로 기계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촌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즐거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리틀 포레스트를 보시면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실 겁니다. 크렘 브렐레 엄마가 그 알려줬다는 그 음식. 근데 사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엄마가 알려준 음식, 엄마가 새롭게 개발했다고 하는 음식들은 알고 보면 예, 시중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시다시피 리틀 포레스트 원작에 나와 있는 이 밤조림. 예. 일본 원작에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밤조림을 만드는 장면이 똑같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죠.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청춘에 대한 고민을 담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영화의 혹시 차이점을 시사회 보신 분들한테는 계속 스포일러를 제가 얘기하게 되는데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영화는 뭐 원작 보신 분이면 일본 원작 보신 분이면 스포일러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얘기를 드리자면 하여튼 그래요. 일본에서는 일본 작품에서는 이 고양이가 많이 등장을 하죠. 고양이 힐링의 도구, 힐링의 동물로서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 개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개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임순애 감독이 그 동물단체 카라인가요? 카라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죠. 임순애 감독이 그 카라라는 그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들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는 또 강아지가 나오는 이제 보통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임순례 감독을 얘기할 때 이 필모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동물 시민단체 카라의 대표라는 것과 인천영상위원회 운영위 위원장이시라는 거. 이거 중요하죠. 이 강아지에 대한 뒷이야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 개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 개 이름이 뭐였더라? 혹시 리틀 포레스트 시사로 보신 분 그 중에 뭐 문제가 될 수 있을라나 문제가 될 수 있을라나 혹시 지금 뭐 라이브로 보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겠지만 그 영화에서 그 회원이 키우던 물론 회원이 준 강아지가 아닙니다. 영화 속에 류준열 씨가 이제 주던 그 키우라고 그냥 강아지를 줘버리죠. 그 친구의 혹시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갑자기 나는 그 친구 이름, 그 강아지 이름이 안 떠오르네. 잠깐만요. 갑자기 그 친구 이름이 안 떠올라요. 뭐였더라? 그 강아지 이름이? 강아지 이름이 안 떠올라. 아무튼 강아지 이름을 좀 늦게 이따가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실제로 유기됐던 강아지고요. 임순례 감독이 그러니까 성인 견, 어린 견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물들은 금방금방 자라죠. 이 리틀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러니까 1년여내 제작 기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기간을 맞춰야 되는 영화가 맞기 때문에 1년여의 제작 기간이 들었고요. 근데 또 아시다시피 강아지들은 또 금방 자라잖아요. 강아지는 금방 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출 때문에 보통 이제 강아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동물들은 돌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한 두세 마리씩은 더 데려오고 같이 찍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1인 2역, 3역을 계속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현정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리턴이 이 졸지에 1인 2역이 된 것랑 비슷한 상황이죠.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내가 이 강아지 이름 꼭 알아내고 말겠어. 참 저도 참 독한 놈이에요. 자, 이 개 이름이 뭐가 중요하다고 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지금 지금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분도 몇 분 안 계시겠지만 그 개 이름 기억나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처럼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검색하느라 시간이 더 버벅거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버벅거리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버벅거리는 게 싫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찾았다. 네, 그 강아지 이름이 오구죠. 오구. 이 다섯째라서 얘가 다섯째라고 해서 오구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임순애 감독이 지으신 이름인지 누가 지은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영화 속에서도 오구고요. 실제로도 이 강아지의 이름은 오구입니다. 영화에서도 실제로 이 임순애 감독을 비롯해서 많은 그 출연진들이 정말 애지중지하게 보호했던 강아지라고 합니다. 정말 이 영화에서도 또 하나의 역시 씬스틸러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만 씬스틸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또 다른 씬스틸러라고 하자면 이 강아지 오구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런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리틀 포레스트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얘기죠. 사실 그런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살 것인가. 청춘을 응원하는 영화라는 점에서는 저 리틀 포레스트를 이상적으로 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일본 작품은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청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분량이 좀 짧았다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길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를 두 편에 나눠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편이면 120분, 120분? 네, 우리가 4시간짜리 영화를 본 거잖아요. 일본 원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4시간을 할애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임순애 감독은 압축의 미학을 보여줄 것이죠. 그렇게 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이 영화는 그렇게 길게 만들어질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스토리가 허술하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상당히 생각보다 스피드 있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점에서 리틀 포레스트는 우리나라 버전은 상당히 스피드하게 지나가는 영화는 걸 맞아요.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지만 스피드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아요. 이렇게 많이 꽃감 그리고 또 영화에서는 일본 원작에서는 멧돼지를 만났다면서 멧돼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멧돼지가 있다더라 라고만 혜원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멧돼지를 비춰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버전 일본 버전만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모습들 개구리 움직이는 지나다니는 개구리라던가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들을 다 보여줘요. 짧아서 안 보여줄 것 같은데 웬만한 거는 다 보여주죠.
아까도 제가 그 리틀 포레스트 우리나라판에 우리 국내 버전에 리메이크 버전에서 나왔던 음식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배추국인가요? 하여튼 그 국도 있고 수제비 그리고 직접 만든 막걸리 장면을 보신 시사를 통해서 혹시 막걸리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야 저거 진짜 땡긴다라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이렇게 막걸리를 만드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떡케이크 무지개색으로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일본 원작에서는 이 삼색 그 케이크를 만드는 장면 있죠. 그 케이크를 대신한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떡케이크를 나오는 장면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일본 버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마 이제 이 떡볶이를 만드는 장면일 거예요. 매운 떡볶이를 만드는 장면인데 그 떡볶이를 만드는 장면에서도 좀 재밌는 코믹한 상황도 등장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 개인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원은 분명히 수입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임명고시에도 탈락을 했고요. 남친과도 헤어졌습니다. 물론 남친과 간간히 전화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서는 등장을 합니다만 남친과 헤어졌고요.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고 하죠. 3포 세대 88만 원 세대를 넘어서서 다포 세대 다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이제 3포 세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회원의 통장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 삶이 그렇거든요. 어렵사리 저도 돈을 모았고, 근데 돈을 모으면 족족히 계속 돈을 날려먹는 거예요. 왜냐? 일을 하다 보면 오래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긋한 맛이 없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까칠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못 버티고, 그 사람들도 못 버티고, 제가 워낙 4차원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못 버티는 거예요. 계속 일 그만두면, 백수가 되고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이 필요하면 계속 돈을 어디다 빌리고 하다 보니까 잔고에는 빵원인 건 물론이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회원이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귀농을 하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살았던 그 터전이 있었고 마침 거기에는 뭐 농작물도 자라고 이모였나요? 이모도 살고 있고요. 이모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절친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회원은 상당히 행복한 축에 속한 거죠. 결국은 몇 개월 그냥 겨울 지나서 봄에 좀 떠나려고 했던 계획이 수정이 되고 점점 그 계획이 수정되고 1년여를 이 집 어머니가 살던 집터에서 살게 되고 거의 1년을 채우고 나서 도시로 돌아가죠. 물론 자 여기서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얘기를 해볼까요? 자 과연 회원은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면 농촌에 다시 그냥 이 도시에 정착할까요? 자,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곧 개봉 예정인 리틀 포레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2월 개봉이었는데 2월 28일 개봉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여튼 2월 거의 3월쯤에 개봉을 하는데 따뜻한 봄에 개봉을 하니까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한번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두서없이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는 아까 아시다시피 원작은 일본 만화가 원작입니다.
일본 작품이 원작이죠. 잠깐만 아이고, 자, 넘겨볼까요? 좀 떠들고. 제가 어제 제가 좀 요즘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많이 좀 고객들이랑 콜을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아플 만도 한데, 미쳤다고 제가 어제 밤에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하여튼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죠. 그렇다 보니까 좀 목이 또 맛이 갔어요. 혹시나 해서 밤에 감기약을 조금 먹고, 목감기약을 먹고 좀 떠들고 있는데, 원래 특이한 목소리를 가진 놈이 좀 특이하게 떠들다 보니까 좀 목소리 상태가 좀 목소리 상태가 거의 마탱이가 비속어라서 죄송합니다만, 목소리 상태가 거의 좀 마탱이가 가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봤자 이해한다고 해봤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지금 라이브라던가 유튜브에 얼마나 들어오시겠어요. 저도 참 걱정이긴 해요. 리틀 포레스트 원작 만화를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잠깐이라도 읽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CGV의 CGV 무비 라이브 명독이 있는 무비 라이브에 가시면 리틀 포레스트를 비롯한 원작들 책들을 읽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메가박스에 있는 계단 아래 만화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3개가 있고, 얼마 전까지 코엑스점이 문을 닫았다가 코엑스점에 있던 만화들을 다 신촌점으로 옮겼어요. 아마 신촌점으로 옮긴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신촌점으로 이전을 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목동점이랑,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목동점이랑 신촌점에 계단 아래 만화방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요, 계단 아래 만화방은 또 우리나라 작품들 송곳이라던가 몇몇 이제 우리나라 원작 만화 포함해서 그리고 몇몇 작품들을 포함해서 그래픽 노블 같은 작품, 그래픽 노블 DC나 마블 작품들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작품들을 구하는 거는 조금 품절돼서 원작 만화책을 사기 만약 힘들다면 거기서 원작 만화를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시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틀 포레스트가 만화가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게 원작 만화가 분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잠깐 몇 권만 읽어보셔도 딱 대충 이해는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리틀 포레스트가 이라가시 다이스케의 원작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세미클론에서 출간된 원작 만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틀 포레스트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근데 좀 여건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CGV 명동역에 있는 시네 라이브러리라던가 메가박스 계단 아래 만화방에서 영화 보시기 전에 잠깐 읽어보는 거예요. 잠깐 읽어보면 또 시간 금방 가죠. 시간도 금방 가기 때문에 리틀 포레스트로 해서 이 책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리틀 포레스트가 분량이 많은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권밖에 없다고 되어 있네. 제가 알기로는 리틀 포레스트가 꽤 책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권밖에 없군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4권이 리틀 포레스트를 한 4권인가로 봤던 것 같은데, 내가 봤던 건 뭐지 도대체? 어쨌든 국내에서는요 이게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4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권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리틀 포레스트는 이게 2권으로
나눠서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읽으면 또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CGV 명독이라던가 CGV 명독 시대 라이브러리나 뭐 메가박스 목동이나 뭐 신촌 가실 일이 있으시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트를 예매를 하고요. 거기서 예매를 하고 원작 만화를 거기서 읽는 겁니다. 한 1시간 2시간 전에 영화 시작 1시간 2시간쯤에 들어가서 이 책을 막 읽는 거예요. 원작을 딱 읽고 그러면 분명 한국적인 부분과 일본적인 부분의 원작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고 물론 결말을 미리 알아버리는 좀 김새는 느낌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리틀 포레스트의 한국판 임순례 감독 버전의 작품이랑 일본 버전의 결말은 조금 달라요. 뭐 결국은 뭐 자전거 타고 뭐 어디 뭐 하고 행복하게 끝나는 거 해피엔딩인 거는 맞아요. 해피엔딩인 건 맞는데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끝 매짐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이 세 가지를 일본판 원작 만화 그리고 원작 영화 원작을 가지고 만든 영화 2편 그리고 이번에 개봉된 임순례 감독의 버전 해가지고 세 가지를 비교해 보는 재미도 분명 충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야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화계 쪽 잡서를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가장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미투 운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폭력, 성추행.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드는 게 왜 여성들이 그렇게 남자들 저도 남자지만요 좀 쪽팔리는 게요. 우리가 알고 지냈던 뭐 명사들 이런 사람들이 뭐 극작가 뭐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알고 봤더니 뭐 성추행을 저지르고 최근에 뭐 고은신을 비롯해서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배우 조맹기 씨 이건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뭐 배우 오달수 씨라던가 몇몇 분들 뭐 조재현 씨 오달수 씨나 조재현 씨는 정말 안타까운 게 명연기를 펼치는 분이고 정말 우리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들인데 이런 배우들이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 소속사 쪽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의견을 지금 밝히고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 의견을 우리가 좀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물며 지금 영화계 쪽도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뭐 가요계만 남았나요? 미술, 뭐 문학, 영화 쪽 다 나오니까 이제 가수계 쪽, 가요계 쪽만 남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들고요. 뭐 마침 또 임순례 감독도 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기도 했고 김태리 씨 이 영화에 출연한 김태리 씨도 자기의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미투 운동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여성에 대한 인권 우리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전 사실 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도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대신할 단어가 없으니까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여성은 분명히 여성들은 분명히 존중이 되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여성분들이 남성을 비하하거나 남성분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거는 정말 신사적이지 못하고 숙녀답지 못한 좀 비겁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이고 숙녀적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비겁한 행동을 좀 하지 말아야겠죠. 아무래도 이런 미투 운동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여성의 인권, 남성에 대한 인권들, 여성의 인권이 특히나 중요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번 부분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소개했던 영화 영화였죠? 뭐였지?
뭐였더라? 무슨 영화였지? 무슨 영화였더라? 자꾸만 까먹어요. 자꾸만. 이러다가 이제 이거 이제 유튜브에 이제 분명 이거 많아질 걸요. 야 그만 좀 버벅대. 무슨 영화였더라? 맞아요. 흥부의 조근현 감독 역시 최근에 이 성희롱 논란에 또 시달리기도 했죠. 성희롱 성폭행 다 나쁜 거예요. 뭐 최근에 그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이었나요? 이현주 감독인가? 연애담 그 사태도 그렇고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 사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 남자가 남자를 공격하는 것도 나쁘고 남자가 여자 공격하는 것도 나쁘고 여자가 남자 공격하는 것도 나쁘고 여자가 여자 공격하는 것도 나쁘고 하여튼 다 나쁜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쉬쉬하다가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는 분명 좋은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쁜 싹들이 우리가 좀 나쁜 싹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 싹을 좀 잘라야 될. 반대로 여기 리틀 포레스트에 나왔던 이 이쁜 그 새싹들 있잖아요. 양파에서 새순이 돌아가고 벼 이삭이 막 자라나라고 이런 이쁜 새싹들은 우리가 계속 키워 나가야 되겠지만 나쁜 싹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잘라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이번 기회에 좀 미투 운동이 좀 잘 전개가 돼서 조금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 기회에 퇴출된 사람은 좀 퇴출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TV를 보는 시청자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이나 모두 우리가 행복해야지. 저 사람 아직도 TV에서 저러고 있어? 저 사람 아직도 영화에서 저러고 있어? 그런 불쾌감을 우리가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잡설이 길었고요. 지금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아카데미가 곧 시작될 예정이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오는 작품들이 꽤 많은데 몇몇 작품들을 좀 미리 본 것도 있고요. 시사회나 오늘도 오늘이나 내일도 계속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관련해서 이번에 꽤 많은 극장들이 특별 상영을 많이 가졌어요. 메가박스에서도 아카데미 특별전을 했었고 CGV에서도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CGV랑 별개로 마리꼴레르 영화제 지금 하고 있죠. 마리꼴레르 영화제 CGV 청담 시네시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몇몇 작품들은 또 벌써 매진이 됐대요. 5,000원에 싸게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죠. 그런 고급 멀티플렉스에서. 그리고 시네큐브에서도 지금 아카데미 특별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여담이지만 저번에 아카데미 특별전에서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다가 역사사고로 아주 된통당해가지고 제가 좀 지난번에 엄청 제가 좀 비속어 좀 쓸게요. 제가 엄청 빡쳤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장문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좀 불쾌했는데 결국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봤냐고요? 예, 봤습니다. 결국 다음날 CGV 그 어디였지? 하여튼 그 CGV 신촌에 가서 결국 봤어요. 또 이틀 동안 나는 내 돈은 생돈대로 다 날려먹으면서 하여튼 미리 예고를 드리면요. 미리 봤던 작품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개봉 예정인 작품들 중에서 플로리다 프로젝트 봤고요. 그리고 뭐였지? 잠깐만요. 아이고. 이걸 보면서 얘기하겠다. 쉐이브 오브 워터. 이거는 이미 개봉을 했죠. 지난주에 개봉을 했는데 쉐이브 오브 워터도 봤고요. 3빌보드. 이거는 좀 어쨌든 3빌보드도 봤고요. 몇몇 작품들을 좀 봤어요. 제가 좀 레이디 버드나 아이토니아를 좀 보고 싶은데 시간 맞추기가 너무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이들 작품들 포함해서 몇 작품 더 보고 이거를 묶어가지고 영화 얘기를 좀 풍성하게 좀 해볼까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카데미 지금 후보작들 꽤 많잖아요. 개봉된 작품들 중에서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이게 외국어 영화상이고요. 위대한 쇼맨, 주제가상을 받은 후보에 오른 위대한 쇼맨도 있고, 애니메이션상 후보를 받았던 후보에 오른 러빙 빈센트. 이거 이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봉 중이죠. 디카스트 아워,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있는 더 포스트, 그리고 콜 바이 유어 네임, 뭐 판타스틱 우먼, 올더머니도 지금 봤고요. 저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봤고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뭐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고요. 이번 아카데미 개봉작 아카데미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작품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따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2시간, 3시간 쟁여놓고 떠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시잖아요. 저는 한번 떠들면 다다다다다 떠들면 끝이 없다는 거. 자료 조사는 뭐 포기했고요. 일단 순전히 제 입담으로만 한 2시간 한번 채워볼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리틀 포레스트 운동과 그와 미투 운동 관련해서 좀 쓸데없는 잡설을 좀 떠들었습니다. 자, 오늘 진짜 제가 할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좀 살려주세요. 좀 너무 힘든데 아까 제가 잔고가 빵원이 하는 얘기 진짜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가 잔고가 진짜 빵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좀 힘이 납니다. 영화 블로거들 먹고 살기 참 힘든 거. 영화 블로거들 다 유튜버들 분들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은 이쪽으로 아까 곧 보일 겁니다. 구독은 이쪽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저는 송씨되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지금 이 동영상 올리고 있는 건 주말이지만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지금까지 저는 송씨되었습니다.